좋아요, 구독.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행정 서류를 모두 디지털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감 증명서를 디지털 인감으로까지 대폭 확대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격 진료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물론 오늘까지도 소위 말하는 저PBR에 관련 종목들은 좀 군집을 이루면서 그렇게 태막으로 이루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SI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 강세가 지금 테마를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SI 관련주 해가지고 오늘 한솔 인티큐브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갔거든요. 근데 그 외 종목들 같은 경우 물론 8%가 작은 상승은 아닙니다. S트래픽이 8.5%, SK가 5.7% 상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등주 대비해서 나머지 종목들의 상승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특정 종목이 테마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의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오늘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테마 전체적으로 종목을 이끌기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특정 종목을 이끌게 되면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솔 인티큐브가 그래서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뭐 행정서류 뭐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특징적 뉴스에 나왔거든요. 엔비디아가 코어 AI라는 그 회사 쪽으로 2천억 정도 펀딩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요게 요 이슈가 간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로 해가지고 한솔 인티큐브가 지금 상한가에 지금 진입이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한솔 인티큐브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SI 관련 테마가 상승 상위로 현재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솔 인티큐브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상한가로 올라가 있는데 시총 자체가 좀 작은 종목, 이제 30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아, 오늘 같은 날 이거 잡았으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의 한 절반 이상을 좀 덜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게 되면은 어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철도 지하와 관련돼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거든요. 근데 오늘 약세 출발이 됐어요. 근데 그런 걸 굳이 다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줄 때 챙겨라. 줄 때 챙겨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을 따라잡아서 잘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수익 일단 절반 이상 내셔가지고 내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흐름이 당분간 만약에 코스닥 시장에 이런 현상이 내일도 모레도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중심의 어떤 빠른 순환매 이런 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줄 때 챙겨라.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수익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챙겨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오늘 장에서 살펴본다면 화장품 섹터는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아모레퍼시픽 굉장한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고 이 여파가 화장품 섹터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주들의 약세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실까요? 그 아모레퍼시픽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중국의 회복이 더딘 점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의 회복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 부분과 이후의 실적의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까지 보겠는데 중국의 실적 같은 경우가 재고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죠. 매출은 볼륨이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이 못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그 단가 같은 경우가 박하게 나갔거나 아니면은 좀 손해를 보고 나간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분의 실적 확인을 하는 부분이 한 가지, 그다음에 반대급부에서 북미라든지 중국 외에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 아마 주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가 4분기에는 지분법 손익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5월부터는 이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편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구조는 중국 외에 이제 기타 국가 같은 경우가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북미가 이제 10% 정도가 넘어서게 돼요. 그 기점으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까지 아마 중국 법인의 이러한 좀 좋지 않은 영향들이 좀 지속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결론은 1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고
중국 법인이 4분기보다 좀 나아지는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모레퍼시픽 실적 영향으로 뭐 동반해서 화장품주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네. 때는 북미 쪽 매출 비중이 대부분 있는 기업들,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인그루드랩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와 관련된 부분을 납품하는 쪽,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에 미스난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아모레퍼시픽과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화장품주에 더해서 엔터주에서도 좀 약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권창일 님께서 좀 남겨주셨는데 코스닥 시총을 보니까 엔터주 흐름이 좀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엔터주 그래도 이제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고 하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앨범 판매량에 발목이 잡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은 시장 핑계 대셔도 돼요. 아. 코스닥이 지금 2.2% 빠지는데 오락무락했다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음. 뭐 갑자기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그 지금 같은 장세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이 가려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뭐 뉴진스였다 앨범 판매 갑자기 1억 장을 판매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과연 지금 시장에서 엔터수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종목을 매매하실 때 이런 거 잘 보세요.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제일 하단에 종목이 있고요. 네. 그 위에 업종이 있고 그 위에 시장이 있거든요. 가장 센 게 누굽니까? 끝판대적인 시장. 시장이가. 예. 네. 지금은 시장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업종들 있잖아요. 오늘 하락한 업종을 보게 되면 반도체, 인터넷, 모바일 게임, 기계 장비, 컴퓨터 서비스, 통신 장비 다 빠지거든요. 과연 얘네들이 물론 악재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안 빠졌다면 이렇게 빠졌을까? 라는 관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좋은데 엔터만 빠진다? 그러면 시장이 아니라 업종하고 종목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갔을 때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앨범 판매량이 지금 공정에서 지금 칼을 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음모론적인 부분일 수가 있는데 앨범 밀어내기를 좀 도매적으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매 판매하고 도매 판매하고 지켜야 되는 게 또 틀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갭차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예상하는 판매량이 지금 판매량보다 더 많은 판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단지 이게 도매 쪽으로 밀었을 때, 소매 쪽으로 밀었을 때 이게 또 소위 말하는 밀어내기 이런 또 이슈가 발생이 될까 봐 엔터사들이 몸살인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이지 이미 팔려 나갈 물량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오해가 풀리면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다뤘던 한솔 인티큐브 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면은 뭐 엔터주 같은 것들은 오늘은 지금 좀 시장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엔터주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낙관율이 더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팬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지금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네. 있습니다. 엔터주 내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차별화되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자사주와 관련돼서 대표이사가 매수를 한 가격이 JYP 엔터 기준으로는 한 82,000원 정도였죠. 82,000원에서 3,000원 사이였고 그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은 뭐 시장의 영향 여기 더해져서 투자 심리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뭐 코로나19 수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시장을 이탈하는 수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때 뭐 JYP 엔터의 대응, 그다음에 팬엔터 같은 경우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뭐 라인업 같은 경우가 공고하게 있고 그런 상황 안에서도 반등이 못 나온다는 건 시장에서 우선은 매도가 출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점을 지켜주지 못할 때는 우선은 매도하고 보는 게 맞고요. 우선은 매도하고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매수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 조건은 뭐냐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지켜주는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뭐 시장 참여자 자체가 뭐 어떤 손절 물량이 기간단에서 나오든 아니면은 시장의 지수를 밀어내든 이런 수급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가격이 왔으니까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보다 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그 부분을 네. 말씀드립니다. 네, 엔터주 그리고 JYP 엔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좀 전해주셨고요. 또 속보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측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EU와 미국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이슈에 따라서 지금 주가 반응을 하고 있나요? 주가 반응 거의 없어요. 지금 대한항공이 0.2%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상승이 안 나올 겁니다.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2.7%. 일단 이 정도면 반응이 2.7%는 반응이 나왔다 봐야 될까 아니면 안 나왔다 봐야 될까? 저도 좀 솔직히 좀 헷갈리네요. 좀 이사님 헷갈리는데 어떠세요? 네. 어떤 지금 느낌이세요? 순간 4%. 그래도 이 장에 반응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니 뭐 코스닥이 2% 빠지는 거 보면은 3%면 뭐 5% 상승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반응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10%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정말 네. 제가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반응이 없고 뭐 아시아나항공 쪽으로는 2% 정도 반응이 나오네요. 어찌 보면 그래도 조금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그 일본적 합병 승인 이슈도 뭐 물론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항상 M&A 이슈는 우리가 정석대로 봐야 되거든요. 핀수되는 주체의 주가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오늘 시장상을 봐서 이 이슈로 해서 과연 이 종목을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이 있다라면은 과연 땡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라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굳이 위험 감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절차가 남았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과정인 거고 아직 결론을 난 건 아니잖아요. 결론에 가서 한번 주가를 띄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뭐 팁 아닌 팁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뛰어들진 네.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사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그 합병 이슈가 있을 때는 네. 뭐 아시아나 IDT 이런 종목이 반응을 하기는 해요. 뭐 그런 종목을 체크해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벤트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승인이 남아 있죠. 그런데 그때 유럽의 승인의 절차 중에 하나가 노선에 대한 부분의 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는 표명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유럽까지 승인이 나오면 저가항공 중에서 유럽에 대한 노선을 미리 따간 쪽, 뭐 그런 쪽 같은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TA 항공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이벤트를 놓고 우리가 과거에 반응했던 종목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노선이 늘어날 수 있는 뭐 저가항공주 같은 경우를 추려서 이벤트성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벤트성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적자 규모가 15조 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확정 실적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우리가 그 SK 하이닉스 실적 때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 실적 때도 동일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D램이랑 랜드에 대해서 빅그로스, 즉 메모리에 대한 생산율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였는데 가격 같은 경우는 D램, 랜드 모두 상승을 했죠.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0% 중반, 랜드 같은 경우는 30%대. 근데 이 케이스를 대입을 해봤을 때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저가권, 그러니까 한 뭐 전자 기준으로 6만 원대 중반에 매수한 주체는 이 분기 기준으로 가장 강하게 가격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자칫 이 가격 추이가 단기 피크지 않을까라는 해석으로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고 매도를 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세부적인 실적을 확인하고는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캐펙스 투자죠. 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을 어떻게 단행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톤과 삼성전자의 톤은 같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해오던 뭐 D램이라든지 이쪽에 캐펙스 시설 투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HBM 단이죠. 이쪽으로의 투자 같은 경우로 좀 단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또 수요를 확인하려고 하는 흐름이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삼성전자를 본다고 하면은 한 기존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 한 7만 1,000원대 초반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면 우선은 열어둬요. 좀 열어두고 그때 갔을 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